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모멘텀들 꾸준하게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고 있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는데요. 신뢰와 혁신, 연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함께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서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달 궤도의 탐사선 발사,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건설, BTS 등 다양한 성과들을 함께 소개하게 되면서 관련된 수주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양국 협력을 통해서 올해 3월 시작된 샤인 프로젝트를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사우디의 투자 역량이 결합한 좋은 본보기라고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 경험을 많은 국가와 공유하고 이 교류를 또 대폭 늘려 중동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건설업계에 관련돼서 이런 수주 소식들이 어제 들려오게 되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모멘텀들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불거지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라든지 투자 협력, MOU 같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6년 만에 또다시 김범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법인 처벌을 언급하며 카카오뱅크 대주주의 자격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이 원장이 법인을 언급한 것은 카카오가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고요. 인터넷은행의 특례법을 살펴보시면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세조정 혐의로 인해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주주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요.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대주주의 보유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둘 다 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함께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국내 AI 스타트업의 첫 번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생성형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빅테크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력을 갖춘 K-스타트업의 본격적인 해외 투자 유치에 신호탄이 터졌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인 12랩스가 진행한 130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엔비디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인텔이나 삼성전자의 ECVC, 삼성넥스트, 한국투자파트너스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설립됐던 12랩스는 현재 영상 분석에 대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달 말에도 다른 스타트업 단체와 행사를 기획하는 등 한국의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멘트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12랩스 관련 종목들의 찾기가 오늘 시장에서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에 가까워질수록 포스코홀딩스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글로벌 철강 시황의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제품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율을 높이면서 이번에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매출은 18조 9,610억 원이었고요. 보시면 3분기 대비 매출액은 10.4%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900억
1,960억 원을 기록했고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3%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황 부진 때문에 2분기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시황 부진에 따라서 철강 부문의 이 제품 생산 판매 감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익성을 가져가게 된 것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밝히고 지속적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 모터코어용 전기 강판을 공장을 증설하는 등 2030년에 글로벌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다만 4분기 철강 시황에 대해서는 약세 전망을 지속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자체는 3시경에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후에 컨퍼런스 콜의 내용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도 관련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상승 쪽으로 움직였었는데 관련 종목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번째 소식인데요. 위메이드가 이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의 지분 전량을 텐센트 자회사에 매각하면서 무려 8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단순적으로 시세 차익만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프트업 주식 208만 6,080주를 799억 8,510만 원에 처분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시프트업 지분 4.3%를 100억 원에 취득했었는데 이번에 지분 처분으로 인해서 5년 만에 7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고요. 보시면은 이번에 투자가 됐었던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데스티니 차일드나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이 흥행작들을 많이 배출하곤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상당히 좀 투자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자금을 회수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6월에도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개발한 라이온하스트 스튜디오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20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룹주들 어제는 사실 비트코인 강세와 더불어 코인 관련 종목으로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디톡스가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신청했던 메디톡신의 수입 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일단 대신에 뉴메코의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는데요. 뉴럭스의 이 중국 수입 의약품 등록 신청과 제조소의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일단 뉴럭스로 진출하는 방안이 기존 전략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메디톡신이 생산되고 있는 오창 1공장보다 생산 규모가 조금 더 큰 오송 3공장에서 뉴럭스의 대량 생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빠른 중국 진출을 위해 해외 제약사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까지도 함께 연결시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또 장마감 이후의 소식들까지 6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